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사회를 맡고 있는 부천 성모병원 김동빈이고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있는 장기욱 선생님 지금 오고 있는 중이셔서 그때 오시면 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로는 그 병성훈 선생님, 변재호 선생님, 장원윤 선생님, 인성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순서가 원래는 오규철 선생님 있는데 지금 시술 때문에 지금 좀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는 임성민 선생님께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임성민 선생님 그 New Standard in Dyslipidemia Treatment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임성민입니다. 사실 런천 세션 강의고요.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어려운 내용 아니고 다 아시는 내용 리마인드하는 거고, 사실 이제 점심을 서포트해준 로슈젯 관련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LDL 콜레스테롤 레벨에 평생 노출에 따른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잘 알고 계시고, 이 그래프 나온 것 때문에 이 한 번의 피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인 노출이 결국에는 심혈관계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사실 저도 약을 먹기 시작했으니까요. 누구나 잘 아시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LDL의 누적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고,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세컨더리 프리벤션, 모든 연구에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공이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수록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의 감소를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2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타겟을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55까지 낮춰서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1번은 스타틴이고, 스타틴 모노세라피로 과연 충분하냐? 잘 아시다시피 스타틴 모노세라피로 LDL 콜레스테롤 50% 이상 떨어뜨리려면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해야 되고, 아토바 40, 80, 로슈바 20만 해당이 되고, 그런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50%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 관상동맥 질환이 아닌 일반 로우 투 모더레이트 리스크 환자에서 LDL 타겟을 100이나 70으로 했을 때, 이런 흔히 그냥 외래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쉽게 사용하는 좀 편안한 용량의 스타틴으로는 LDL 타겟 70인 경우에 타겟에 도달하는 경우가 30% 미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타틴을 그렇게 많이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틴 관련한 부작용 생각할 수밖에 없고, 스타틴 관련한 당뇨, 마요패시, LFT 이상 이런 것들이 결국에 스타틴 용량을 높이고 오래 사용하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타틴 모노세라피를 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좀 주저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그 LDL 콜레스테롤 조절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고, 스타틴이 아닌 약제들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치료의 근간은 스타틴이 되어 왔고, 스타틴을 약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훨씬 좋다는 것이 쌓여왔지만, 스타틴 모노세라피의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에지티마이브 컨비네이션이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옵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가 레이싱 트라이얼이 되겠고, 레이싱 트라이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이싱 트라이얼은 세계 최초로 로슈바스타틴 에지티마이브 복합제 롱텀 클리니컬 라지 아웃컴 트라이얼이 되겠고요. 클리니컬 CVD 환자 약 3,700여 명을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 플러스 에제티마이브 그룹인 로슈젯 10의 10 그룹과 이제 스탠다드로 생각되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그룹인 로슈바스타틴 20에 비교해서 비열등한지를 입증한
아웃컴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CV 데스, 메이저 CV 이벤트, non-fatal 스트로크를 보았고요. 결론적으로 로슈바스타틴 10mg와 에제티마이브 10mg를 컨비네이션 했을 때 이전에 골드 스탠다드로 알려졌던 로슈바스타틴 20mg에 비교해서 복합 심혈관 사건의 발생은 넌 인피리어 하였고, 반면에 LDL 콜레스테롤 70이라고 타겟을 했을 때 오히려 도달률은 이 로슈제군에서 더 높았고, 약물을 중단하거나 감량한 비율이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에 비해서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 플러스 에제티마이브군에서 월등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레이싱 트라이얼 각종 서브 스터디가 쫙 계획대로 잘 출판이 되었고, 당뇨 환자, 에이지 75세 이상의 올드 에이지, 베리 하이 리스크 환자, PCI 환자, 메타볼릭 신드롬 환자,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젠더까지 서브 스터디에서도 공이 이 로슈제 10에 10 모더레이트 인텐스 스타틴 플러스 에제티마이브 컨비네이션이 하이 인텐스 스타틴에 비해서 넌 인피리어하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고, 공이 LDL 도달률은 좋았고 약물 중단과 감량한 비율은 로슈제군이 월등히 낮았습니다. 또한 이 레이싱 트라이얼 이런 라지 프로스펙티브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아닌 리얼드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되냐, 세브란스에서 같이 준비를 하셔서 레이싱 트라이얼과 같은 디자인으로 리얼월드에서 PCI 환자에서 같은 레지멘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건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같이 출판하셨는데, 오히려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이제 많은 그 컴파운딩 팩터들이 규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100% 규정이 되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 플러스 에제티마이브, 로슈바스타틴 10 플러스 에제티마이브 10 투여한군이 로슈바스타틴 20 투여한군에 비해서 25% 메이스가 낮고 디스컨티뉴에이션도 15% 낮고 리온세티엠도 20% 낮은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진료 지침에서도 에제티마이브 권고 등급이 클래스 1으로 상향돼서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흔히 지금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SCVD 진단한 환자들을 보지만, 사실 또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입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은 어떠냐?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서 대규모 에제티마이브 연구가 지금 프로스펙티브 RCT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보고가 되어 왔고, 이제 우리나라 건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서 좀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과 에제티마이브를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세컨더리 프리벤션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컨비네이션 한 레지멘이 더 컴포짓 아웃컴, MI 스트로크 모두 공이 이벤트 레이트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또한 단순히 이 인텐시티를 나눠서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스타틴 단독이냐 아니면 스타틴에 에제티마이브를 컨비네이션 했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컨비네이션 한쪽이 LDL이 더 떨어뜨리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리얼월드에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서 컨비네이션 자체를 이제 또 증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도 분석을 했고,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세컨더리 프리벤션 모두 리얼월드에서 스타틴 단독에 비해서 에제티마이브 병용을 했을 때 유의하게 3포인트 메이스가 감소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에제티마이브를 컨비네이션한 기간이 어떠냐, 기간을 4개의 쿼타일로 나눠서 비교했을 때 기간을 오랫동안 컨비네이션 했을 경우에 예후가 좋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을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환자들, 저도 30대 이렇게 LDL이 높다고 오면은 약제를 시작하는데 좀 주저하게 되는데, 이런 20세에서 60세의 젊은 환자들을 따로 뽑아서 비교를 했을 때도 스타틴 단독 대비 스타틴 에제티마이브 컨비네이션 한 경우가
올코즈 데스 입장에서 41%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잘 아는 2010년대 란셋의 대규모 메타 분석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에지티마이브가 많이 사용되었고 에지티마이브 데이터가 많이 추가가 되면서 25년도에 또 메타 분석한 것이 보고가 된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스타틴 단독 요법보다는 에지티마이브를 컨비네이션 했을 때 LDL 리덕션을 약 13 정도 기대할 수 있고 LDL을 13 정도 떨어뜨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메이스에 대한 베니핏이 있을 것이니 그게 올코즈 모탈리티가 19%, 메이스가 18%, 스트로크를 17% 줄이는 것으로 메타 분석에서 나와서 이제 스타틴 단독 요법보다는 에지티마이브 컨비네이션하는 것의 데이터는 많이 쌓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우리 수백만 명의 이상 질질혈증 환자를 생각한다면 유병률은 전 국민의 거의 3분의 1에 가깝지만 실제로 우리가 타겟 LDL 꼴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타겟 LDL 꼴에 도달하는 경우는 반두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로슈바스타틴만 비교를 해봐도 로슈바스타틴 단독으로 5ml, 10ml, 20ml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에지티마이브를 10ml씩 컨비네이션 해주면은 LDL 콜레스테롤 타겟에 도달하는 레벨이 80%, 90% 이상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내 여러 데이터에서도 로슈바스타틴 단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로슈젯을 사용함으로써 에지티마이브를 컨비네이션함으로써 그 LDL 타겟에 도달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리피드 프로파일 입장에서도 당연히 에지티마이브를 추가한다면 LDL 콜레스테롤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고 토탈 콜레스테롤, TG, HDL 측면에서도 모두 리피드 프로파일의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에지티마이브를 병용해서 리피드 프로파일 개선이 되면서 호마 인덱스도 개선되고 아세로마 플락 볼륨도 감소하고 패티 리버도 감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펙트를 또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에 스타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항상 당뇨, 리온셋 DM, 스타틴 릴레이티드 DM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항상 고민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스타틴 로우 도즈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일본 약이고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왔던 좀 리온셋 DM에 좀 베니핏한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피타바스타틴 이제 중간 농도인 2mg하고 로슈바스타틴 2.5mg가 LDL 강화 효과가 약 33% 정도로 비슷합니다. LDL 강화 효과를 정말 강하게 봐야 되는 사람들은 50% 이상 감소해야 되지만 이제 많은 환자에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서 이제 스타틴 단독으로 한 33% 정도의 LDL 강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피타바 2mg와 로슈바 2.5mg가 되겠습니다. 이 피타바 2mg, 로슈바 2.5mg는 작은 연구긴 하지만 그 글루코즈 레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데이터도 있고 오히려 헤모글로빈 A1C를 감소시킨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피타바스타틴 1mg 혹은 2mg, 그러니까 1mg가 포함됐기 때문에 결국에 로슈바 2.5mg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1mg가 포함된 군에 비해서는 오히려 리피드 프로파일은 로슈바 2.5mg가 더 좋다. 결국에는 피타바스타틴 1mg 같이 낮은 것을 쓸 바에는 당 대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LDL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로슈바 2.5mg를 선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틴을 더블링 도지 했을 때는 룰 오브 6에서 6%씩 LDL이 감소하지만 보통 에지티마이브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 10에서 15%, 18%까지 LDL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하이인텐시티 스타틴은 로슈바 20에 비해서 웬만한 용량의 로슈젯이 LDL 콜레스테롤 리덕션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으면서 로슈젯 2.5에 10을 한다면은 약 46% 정도로 50%에 가까운 LDL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슈젯 10에 2.5, 2.5에 10을 사용하게 되면 이니셜 레벨이 낮은 환자들, 저희가 시술했거나 환자 이제 당뇨가 있거나 해서 LDL은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니셜부터 100, 120도 안 되는 이런 환자들에서는 충분히 LDL 수치를 타겟에 도달시키면서
타겟골에 도달할 수 있는 레지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로슈바스타틴이 2.5에서 20까지 뭐 당연 이제 네 가지 용량이 있고 로슈젯이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암로디핀 로잘탄까지 해서 4제 요법에 이제 원필 드럭까지 곧 나올 예정으로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 해보면 아시다시피 LDL 콜레스테롤 낮을수록 낮게 오래 유지할수록 좋고 레이싱 트라이얼에서 로슈제 10에 12 세컨더리 프리벤션의 뭐 에비던스를 강력하게 서포트하고 있고 여러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도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과 에제티마입의 컨비네이션 레지멘이 충분히 뉴 스탠다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임성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행히 오기철 교수님께서 케이스를 마치고 강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번엔 오기철 교수님 강의를 먼저 듣겠습니다. 줌으로 하실 겁니다. 오기철 교수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들리시죠? 네, 예, 잘 들립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데? 예. 네, 오기철 교수님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이 런천 세션에 말씀드릴 내용은 프라수그렐, 에피언트 관련된 내용이고 사실 제가 런천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긴 해서 또 CTO 데이니까 Early De-Escalation After CTO PCI라고 명명하긴 했지만 CTO라고 해서 뭐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CTO에 데디케이션된 디에스컬레이션 트라이얼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프라수그렐 관련된 디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프라도 칩의 그냥 인트로덕션 같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체감을 하고는 있는데 요 근래 한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혈소 판재 연구들이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몇 개 그래도 좀 외울 수 있을 만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름들도 다 너무 헷갈리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페이션트 테일러드 테라피를 할 수 있냐, 어느 게 좀 더 좋냐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을 플라빅스를 한참 쓰다가 이제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 프라수그렐과 티카그렐러가 등장한 것도 벌써 거의 한 20년이 됩니다. 2007년, 2009년도에 트레톤 TME38과 플레이토라는 이제 ACS에서 포텐트 P2Y12 인비터를 썼더니 메이스를 줄여주었다. 블리딩은 약간 늘어나긴 하지만 메이스를 줄여주었으니까 이거는 참 좋은 약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가이드라인에 많이 등장을 했고요. 요 두 가지 약제를 헤드 투 헤드 컴패리슨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대단한 것 같은데 이사리액트 5를 통해서 가설 자체는 티카그렐러가 더 우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프라수그렐 ACS 환자에서 프라수그렐과 죄송합니다. 티카그렐러를 1대1로 비교를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케믹 아웃포인트에서는 프라수그렐이 넘버 니투 트릿 42, 약간 36% 정도 티카그렐러가 이벤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약간 좀 더 블리딩이 많은 것으로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CS 가이드라인들은 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ACS에서는 프라수그렐과 티카그렐러를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라고 하는 요 P2Y12 이니비터 사용이 이제 클래스 1으로 권고가 되고 있고요. PCI를 하는 환자, 꼭 리바스쿨라이제이션 중에서 PCI를 굳이 생각하고 들어가는 환자는 프라수그렐이 약간 좀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리자리액트 5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출혈 위험, 그게 이제 시술에 관련된 출혈 위험, 환자 자체에 대한 출혈 위험들이 있겠고요. 각각 환자가 똑같은 약을 줬을 때 반응하는 정도, 유전자 변이 등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 환자가 또 마찬가지로 환자 측에서 시술 측에서 이스케믹 리스크 등을 고려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밸런싱이 필요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요 근래에는 노 하이 블리딩 리스크일 경우엔 기본이 여전히 ACS에서 12개월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이 블리딩 리스크 피처들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 6개월, 3개월까지도 뎁트를 1개월까지도 이제 뎁트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포텐트한 뎁트에서 이제 디에스컬레이션, 이제 컨벤셔널 클로피도그렐로 디에스컬레이션 하는 트리트먼트 전략들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조금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한국 동아시아인들이 이스케믹 리스크는 낮고 이제 블리딩 리스크는 높은 결국에는 조금 약을 덜 세게 써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 일관되게 좀 보여주고 있는 바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 유럽, 미국 가이드라인대로 약을 쓰면은 오히려 환자가 이벤트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한국 나름대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에이시안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에이시안들이 똑같이 하면은 난에이시안에 비해서 확실히 이스케믹 아웃컴은 한 절반 정도로 낮은데 블리딩은 2배 정도 많으니까 이게 이제 차이를 두면 결국 뭐 4배 같이 되면은 뭐 상쇄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약을 똑같이 쓰면은 이것들을 손해 보는 경우들이 블리딩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디에스컬레이션 스트래티지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프라수그레 관련된 이런 디에스컬레이션 트리트먼트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기 전에 일단 그래도 CTO 관련이니까 이제 컴플렉스 PCI에서 그 디에스컬레이션이 과연 맞느냐 또 약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약 10,000여 명의 컴플렉스 PCI를 시행한 환자들 RCT를 이제 메타 분석을 해보면은 뎁트 듀레이션이 빨간색이 난 컴플렉스, 파란색이 이제 컴플렉스 PCI인데 이런 뎁트 듀레이션을 비교했던 트라이얼에서 뎁트 듀레이션과 상관없이 컴플렉스와 난 컴플렉스를 비교해 보면은 메이스가 컴플렉스 항군에서 거의 한 1.5배, 2배 가까이 많이 나타나고요. 뭐 트롬보틱 이벤트나 아니면 이제 트롬보틱 이벤트도 많고 블리딩 이벤트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컴플렉스 PCR을 시행받는 환자들은 더 이스케믹 리스크도 높지만 블리딩 리스크도 높은 그런 환자분들을 보이고 그런 하이 리스크 컴플렉스 프로시저의 그 팩터들을 1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를 살펴봐도 점점 그 컴플렉스한 피처들이 많을수록 좀 더 길게 뎁트를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이런 하이 블리딩 리스크 측면을 살펴봐도 이 초록색이 위로 갈수록 이제 난 컴플렉스고 밑으로 갈수록 컴플렉스인데 이런 이스케미아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롱 뎁트가 좀 이런 컴플렉스 PCI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권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에스컬레이션 연구들 이제 프라수그레 관련된 것 중에서는 가장 이제 유명한 것들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주도해서 진행을 했던 호스트 리두스 폴리텍 ACS가 되겠습니다. ACS 환자에서 일단 아스피린과 프라수그렐 10mg을 한 달까지 쓴 다음에 한 구는 5mg으로 디에스컬레이션을 하고 한 구는 10mg 계속 갔던 그런 연구들이 되겠고요. 보면은 약 3,500여 명의 환자들을 인로를 했고, 2,500여 명 정도의 환자들을 인로를 했고, 팔로업을 1년 이상 꾸준하게 다 했습니다. 살펴봤을 때 넷 클리니컬 베네핏, 그러니까 이스케믹과 블리딩 리스크도 동시에 같이 컴포짓 아웃컴을 본 것을 30% 정도 감소시켜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있다가 프라수그레를 도스 디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넷 베네핏을 볼 수 있었고 이스케믹 아웃컴에서 살펴보면은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차이는 없고 결국에는 이 많은 베네핏들은 블리딩이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는 줄어든 것을 보면 이제 디에스컬레이션과 컨벤셔널인데 바크 타입 2 블리딩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게 그냥 뭐 블리딩 줄어들어서 끝이면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벤트 사이에 그 결국 약을 끊게 하는 이벤트를 더 훨씬 적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블리딩이 줄음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부작용이 없으니까 좀 더 약을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이스케믹 아웃컴을 이 연구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런 이제 디에스컬레이션 연구들에서는 이스케믹 아웃컴까지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브 그룹별로 살펴봐도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고 이제 컴플렉스 PCI를 생각을 한다면은 멀티베슬 디지즈나 토탈 스텐트 랭스가 더 큰 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얼리 그 1개월 시점에 프라수그렐 도스 디에스컬레이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플레이틀렛 리액티비티를 이제 적절한 수치로 유지해 주는 군이 디에스컬레이션 군에서 옵티멀한 게 훨씬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벤셔널에 비해서 디에스컬레이션을 가지는 장점들이 있고요. 프로시저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컴플렉스한 PCI가 있는 경우 3개 이상의 스텐트, 3개 이상의 베슬 등 이제 여러 몇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컴플렉스 PCR을 시행한 경우를 살펴봤더니 난 컴플렉스에 비해서 컴플렉스가 아까 연구하고 비슷하게 한 2배 정도 이벤트가 메이스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블리딩은 양군 간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각각의 컴플렉스 안에서 이 디에스컬레이션과 컨벤셔널을 비교해 보면은 넷 베네핏 역시 아까 30%였는데 오리지널 연구가 여기도 이제 40% 정도 줄여주고 메이스는 이제
수치상으로는 조금 적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고 블리딩을 굉장히 많이 줄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이스케믹과 블리딩 리스크가 한 환자에서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스케믹 리스크가 높은 컴플렉스한 PCR을 시행하는 환자군에서도 디에스컬레이션 전략이 나쁘진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PCI건 바이포케이션이건 CTO 자체가 들어있지는 않죠. 저희 서플리멘트도 찾아봤는데 CTO가 이 컴플렉스 PCI에 들어가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라수그레를 얼리 디에스컬레이션 도움이 된다는 거고 사실 CTO 자체가 나중에도 말씀을 잠깐 드리긴 하겠지만 CCS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ACS 약제인 프라수그레를 CTO에 쓰기가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탈로스 AMI는 이제 저장이신 장기욱 교수님이 주도로 이제 진행을 했던 이제 티카그렐러 디에스컬레이션 관련된 연구였고 잘 아시겠지만 한 달을 아스피린 티카그렐러를 쓰고 한쪽 분은 이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로 가고 한쪽 분은 계속해서 지속했던 연구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호스트 RP-ACS와 비슷하게 블리딩을 줄이고 심지어 이스케믹 이벤트도 줄이고 넷 클리니컬 이벤트를 줄여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DM-CKD 멀티베슬, 3베슬 이상 이제 60mm 레프트 메인 투 스텐트 바이포케이션 등 컴플렉스로 하지 않고 이제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가 있는 환자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실선, 점선이 있는데 요 빨간색 실선과 이제 주황색 계열 이제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가 되겠고 약간 검은색 계열이 난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가 되겠는데 프라이머리 이스케믹 아웃컴에서 일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고 비슷하게 디에스컬레이션을 하더라도 좋다는 것이 나타났고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이스케믹 리스크와 상관없이 공이 이 디에스컬레이션 전략이 블리딩을 줄여준다라고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티카그렐러 모노테라피 다른 트와일라이트나 티코를 살펴봐도 비슷합니다. 이런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가 있는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노테라피 디에스컬레이션 전략이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 다음에 몇 개는 이제 가장 최근에 프라수그렐 관련돼서 올해 나왔던 연구들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오 마인드셋이라는 연구고 최근 ESC에서 발표된 연구고 NEJM에 동시에 퍼블리케이션이 됐고요. 12개월에 이제 아스피린 P2Y 12 이니비터가 스탠더드인데 이제 블리딩이 많으니까 이런 아스피린 프리 스트래티지를 해보겠다. 그런데 굉장히 얼리 포스트 PCI에 시작을 하겠다. 이제 일본에서 진행됐던 연구들과 비슷하게 이제 그런 진행을 하려고 했던 연구가 되겠고 일단은 이 이스케믹 이벤트가 난 인피리어 하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블리딩 이벤트를 슈피리어리티를 살펴보겠다라는 이제 약간은 좀 독특한 계획으로 진행이 됐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ACS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4일 이내 PCI 하고 나서 마지막 PCI 하고 나서 4일 이내에 랜더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아스피린 프리로 갔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트한 모노세라피 아스피린 프리로 갈 경우에는 프라수그레를 이제 P2Y12 이니비터로 이제 또는 티카그렐러를 결정을 하였고 이제 뎁트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이제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를 같이 쓰고 12개월 동안 팔로우를 해서 3,400여 명의 환자들을 인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테미가 굉장히 한 3분의 2 정도 되고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분들이 한 20%, 그다음에 대부분 이틀부터 아스피린 한 3일째부터 아스피린을 중단을 했겠죠. 저 정도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사용을 했던 항혈소 판제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이었고 거의 70% 환자가 아스피린 프라수그렐 또는 프라수그렐 모노테라피로 랜더마이제이션이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케믹 아웃컴을 보면은 P-밸류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P-밸류가 0.05 미만이어야지 난인피리티를 만족을 하는 건데 난인피리티 만족을 못했습니다. 이 이스케믹 메이스를 살펴봤을 때 모노테라피만 쓰면은 너무 얼리 아스피린 프리를 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하지만 거의 이제 모든 이런 연구들이 한 50% 정도 또는 2배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인 바가 있어서 블리딩은 확실히 줄여주지만 너무 빨리 끊게 되면 이스케믹 아웃컴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주로 살펴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그런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렇게 봐서는 크게 확인할 수 없는데 딱 보면 이제 스텐트 트롬보시스가 거의 3배 정도 이게 1을 물고 있긴 하지만 거의 3배 정도 많다는 거는 사실 얼리 시점에서는 1개월 이내에서는 아스피린을 그래도 유지를 해야 아직 현재 상황에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inferior하다, 그러니까 inferior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올 초에 유로 PCR에서 연구됐던 4D ACS고 국내에서 시행됐던 연구고요. Short Duration Depth와 이제 도스 리덕션을 비교를 했고
그러니까 DS를 관련된 ACS 환자들 대상으로 했고요. 원먼스를 일단은 바이오프리덤을 넣고 이제 원먼스를 쓴 다음에 원먼스 뎁트 아스피린 프라수그램 10mg 1개월 쓰고 그 다음에 항구는 호스트 RP ACS와 같이 5mg으로 줄여서 12개월을 가고 항구는 이거를 프라수그램 5mg으로 바로 싱글로 가서 한 연구가 되겠고 약 300여 명씩 인로를 했습니다. 넷 클리니컬 이벤트 이스케믹과 블리딩을 동시에 받고 결과는 일단은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보면은 그냥 국내에서 진행되는 60대의 남성이 한 80% 정도 되는 그런 연구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었고 이게 프라수그레를 쓰게 되기 때문에 너무 고령의 환자들은 이제 알아서 다 제외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 스테미가 3분의 1, 난ST ACS가 3분의 1, 언스테이블 엔자이나가 3분의 1 요 정도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3베슬 디지즈가 한 4분의 1 정도 이제 레프트 메인 환자분들은 많지는 않았고요. 토탈 스텐트 랭스가 30이 조금 안 되는 결국에는 굉장히 그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 환자이기보다는 약간 간단한 ACS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이긴 한데 또 살펴보면은 멀티베슬 인터벤션, 멀티 리전 인터벤션 한 경우도 절반 이상이 돼서 그냥 약간 중간 정도의 리스크였던 그런 환자분들이 인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넷 클리니컬 이벤트를 살펴보면 이제 이스케믹과 블리딩 동시에 살펴보면은 난인피리오리티와 스피리오리티를 동시에 만족을 했는데 이런 프라수그렐 한 달 뒤에 프라수그렐 5mg 모노세라피로 이제 어찌 보면 확 두 번 줄인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프라수그렐 10에서 5로 간 것보다도 그 이후에도 더 이제 이벤트를 줄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이 시점에서부터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일 랜드마크 아날리시스를 해보면은 이제 1.9%와 이제 7%라는 거의 한 3.5배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블리딩은 주로 이제 절반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연구들 해보면은 한 4, 5% 블리딩 이벤트를 굉장히 잘 찾아야지 메이저인데 심지어 잘 찾아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좀 이제 아스피린 프라수그레 쓴 군이 블리딩이 좀 많긴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케믹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좀 더 낮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서브그룹에서 이제 멀티베슬 살펴보면은 멀티베슬이 이제 조금 오히려 이런 디에스컬레이션 전략이 넷 베네핏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당연하지만 하이 블리딩 리스크인 환자군에서는 디에스컬레이션이 좀 좋은 것은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CTO는 어떻게 해라라는 건 없고 결국에는 이제 좀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를 쓰고 얼리 디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점점 이제 활발하게 이제 권고되고 있는 것 같고요. CTO PCI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ACS에 동반된 CTO PCI라면은 어차피 ACS를 해결을 할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포텐트한 쪽 전략 ACS 가이드라인 따라가야 되는 거고 진짜 CCS 환자군에서는 이 안티플레이틀렛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쓰고 대신에 조금 더 오래 쓰는 전략을 좀 많이 가져가긴 했는데 준비하면서는 굳이 이렇게 오래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똑같이 한 달쯤에 1년쯤에 이제 끊어볼까를 고민을 하게도 되기도 했고 근데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언더 익스펜션이 되거나 레프트 메인 CTO를 했거나 CTO가 한 군데 이상 했거나 난 CTO와 CTO를 같이 할 경우에는 티카그렐러나 프라수그렐을 좀 써볼 수도 있겠다. 사실 저는 뭐 CTO가 이스케믹 리스크가 높은 환자군이긴 많긴 하지만 굳이 포텐트까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서 오히려 제가 이거를 좀 바꿔 생각해서 초반에 좀 잘 해가지고 피 잘 가게 만들어 놓고 하고 나중에 끊으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데이터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따로 제가 테이크홈 메시지는 아침에 시술하다가 못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술 때문에 정신 없을 텐데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엔티플레이틀에 대해서 최신 지금까지 보여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리서치 포커스 렉처가 있을 거예요. 프리미너리 레포트 프라두칩 랜더마이드 트라이에 대해서 서울성모병원의 장기욱 선생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따로 이 CTO 데이 끝나고 연구자 모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스케줄이 안 돼서 중간에 조금 런천 세션에 끼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프라두칩은 이제 그 컴플렉스 PCI를 받는 이제 ACS 환자에서 프라슈그렐 한 달 후에 프라슈그렐 모노세라피랑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답트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비교하는 프로스펙트 멀티센터 오픈 레벨 RCT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사실 그 아스피린 클로피레일 답트가 그 프라시겔 모노보다 이스케믹 이벤트가 좀 적을 거다 이런 게 이제 가설이 되겠고요. 근데 그 이번에 애니제임에서 그 타겟 퍼스트라는 그런 게 발표됐는데 ESC에서도 발표됐는데 제가 급하게 만드냐고 사진이 별로 안 좋은데요. 이분이 저희 디자인하고 똑같이 노리스크 그 어큐 마이오카르디얼 인파크션 환자에서 한 달간 이제 아스피린 그다음에 P2Y12 이니비터를 쓰고 한 달 후에 랜덤을 해서 이제 한 구는 P2Y12 이니비터 모노세라피, 다른 한 구는 이제 아스피린과 P2Y12 이니비터 이제 답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P2Y12 이니비터 모노세라피는 거의 다 그 티카그레를 한 60, 프라시그레를 한 35 이 정도 쓰고 크로피데를 좀 5%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스케믹 아웃컴은 전혀 차이가 안 나고 요 이스케믹 아웃컴 플러스 바크 235 블리딩이니까 그런 데서는 차이가 안 나고 바크 235 블리딩은 P2Y12 이니비터 모노세라피가 좋다. 그래서 결국 흐름은 그 한 달까지는 아스피린 그 포텐트 P2Y12 이니비터 답들을 가고 한 달 후에는 지금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포텐트 P2Y12 이니비터 모노세라피로 가는 게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시작한 지는 3년 전인가 3년 반 전인가 꽤 오래전에 했는데요. 잘 진척이 안 돼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여기서 잠깐 호소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탈루스랑은 빼고 완전히 이스케믹 아웃컴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CV데스, MI, 스트로크, 그다음에 클리니컬 드리븐 이스케믹 디바스컬라이제이션의 복합 사건을 했고요. 메이저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를 바크 235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ACS 칩에서 그 아스피린 프라시그레 한 달 주고 한 달 후에 이제 그 아스피린 클로피데올 답트 프라시그레 모노 이렇게 해서 1년째 그러니까 1개월에서 12개월째 쓰고 11개월 동안의 이벤트를 이제 추적하는 것이고요. 그 칩의 정의는 그 이제 기존의 문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걸로 했고 네프트 메인, 오스티알 스테노시스 오브 LAD 서컴, 그다음에 투 스텐트 바이포케이션, CTO, 이제 인서클링 칼슘이나 노타를 했던 시비어 칼시파이드 리전, 이제 투베슬 이상, 이제 3개 이상의 스텐트, 38mm 디퓨즈 롱리전, 캐비지 환자에서 시술 이렇게 이제 칩을 정의했고 익스클루전은 원래 프라시그렐이 세 가지인데요. 이제 스트로크가 있으면 어느 시기에든 스트로크 있으면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75세 이상, 이제 60kg 이하인데 그 저희가 이제 식약처 프로토콜 승인 받으면서 60kg 이하는 빼버려서 프라시그렐 컨트라인디케이션인 이제 스트로크와 75세 이상만 빼고 다 이제 등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명에서 각각 한 군당 1,000명씩 했고 이제 스텐트는 이제 메디트로닉 오닉스하고 바이오트로닉 오시로만 이제 써야 인정받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50명씩 등록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이렇게 등록이 좀 줄어들어서 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이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칩에 어떤 리전에서 가장 많이 썼나 보면은 이제 농리전에서 가장 많이 썼더라고요. 396명. 그 다음으로 멀티베슬, 3스텐.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좀 비교적 칩의 중에서도 좀 약한 칩이고 이쪽이 이제 그 센 칩인데 센 칩은 조금 숫자가 이제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인데 그래서 이쪽을 조금 약간 지양하고 이쪽을 많이 넣으라고 이제 인커리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발표하면 안 되는데 저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 가지고 한번 그 완벽하게 다 모은 건 아닌데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을 한 628명 한 5% 정도의 환자에서 봤을 때 아스피린 클로피도렐과 프라시그렐 모노세라피의 이스케믹 아웃컴은 차이가 9대 11대 한 13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 4, 14
그러니까 차이는 없고 블리딩은 확실히 굉장히 많이 저희 예상대로 프라슈겔 모노에서 적어서 이게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 예상대로 프라슈겔 모노로 가는 게 이스케믹 아웃컴은 논 인피리어하고 그 블리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은 되는데요. 뭐 이거는 예상이고요. 지금 현재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IRB를 최근에 얻어서 하고는 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발표가 다 끝났고 세 가지 발표에 대해서 플로어하고 패널들에게 디스커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성모병원 변지우입니다. 임성민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이 이제 인텐스하게 LDL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혹시 저는 이제 55 미만을 그럼 얼마나 도달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봤을 때는 사실 조금 뭐 이제 가이드라인을 공고한 것보다는 제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LDL 콜레스테롤 55를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PCI 환자들 얼마나 저기 도달을 하시는지랑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은 이니셜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이제 고려를 하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혹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55 타겟으로 하면 저도 숫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30-40% 이상 거의 절반에 가깝게. 근데 제가 보통 70 기준으로 에볼루코맵을 권유를 하니까 7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에제티마이브 주면 저는 그렇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아토가 80에 10까지도 쓰고요. 로슈바도 일단 PCI 환자들은 20에 10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절반 이상에서는 55 타겟 되는 경우가 많고 안 돼도 70 밑으로 나오는 경우는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사제를 선택하기에는 보험 기준이나 여러 가지 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수치에서 열심히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권유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도 그냥 처음부터 강하게 컨비네이션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냥 이니셜리 LDL이 좀 낮거나 이미 스타틴 먹고 있는데 보니까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너리 이벤트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LDL이 아닌 다른 팩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좀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하게 시작하는 편입니다. 임성민 선생님, 노시바 스타틴 같은 경우에서 20ml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데이터들이 컴플리트하지만은 약간 당뇨를 좀 일으킨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왔고 글루코즈 인톨런스가 보이는데 그때 혹시 10에 10으로 좀 낮춰서 쓰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로우로 베터이기 때문에 그냥 당뇨인 글루코즈 네, 안티플레이트라고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무조건 세게 쓰고요. 제가 보통 한 달째, 세 달째 랩을 많이 하니까 그때 이제 A1C 팔로업 해가면서 조절하기는 하는데 LDL은 분명히 약 줄이면 분명히 올라가서 이제 차라리 뉴온셋 DM을 환자한테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게 A1C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 프리 DM에서 DM으로 되긴 하지만 그러면 메폴민도 주고 SGLT2 이니비터도 주고 해서 그냥 조절을 하는 편이고요. 스테로이드 잘못 맞거나 한약 잘못 먹어서 갑자기 A1C 90 이렇게 돼서 오는 경우 아니면 그냥 스타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LDL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초반에는 가능하면 좀 강하게 쓰는 편입니다. 네, 저 오구철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주제가 CTO PCI에서 얼리 DS 에스컬레이션이긴 한데 약간 말씀 주신 대로 요즘 항혈소 환자 연구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 이제
결론도 기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 그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24년도에 그 이제 그 세브란스에서 했던 티페스 트라이얼 보면은 이제 그 ACS 환자에서 2주 정도만 이제 미디안 2주 정도만 이제 그 답트를 사용하고 이제 그 2주 이후에 이제 싱글로 갔을 때 그 넷 어드버스 아웃컴이 이제 넌 인페리어하게 나왔던 거 이제 그 2주 만에 디에스칼레이터 저기 싱글로 갔던 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해 보면은 그 뭐 CTO는 아니고 LCS 환자에서 이제 2주 이상 그러니까 답트를 2주 이상 쓰고 한 달 이내로 이제 끝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좀 그 실제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아스피린 뿌리는 뭐 몇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티페스 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2주라는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네오마인드셋은 4일, 그 다음에 CCS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일본에서 아셋이라고 하는 이제 파일럿 연구도 있고, 뭐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걸 하긴 했는데 거기는 이제 PCI 직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약간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4일과 2주 사이에 스윗 스팟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렇게 빨리 아스피린을 끊는 경우는 저는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같이 하는 환자는 하루 이틀 쓰고 물론 그냥 퇴원하면서 다 끊었고 지금까지 그런 환자분들에서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클로피도그렐은 절대 좀 힘들 것 같고 티카그렐로 프라수그렐을 쓰면서 아스피린 뿌리를 한다? 글쎄요. 저는 아직은 조금 뭐 네오마인드셋 이전에도 그러기는 했지만 아직 티패스를 보면서도 좀 멀티머트 뎁트 이런 것도 항상 좀 너무 짧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아스피린이 가지는 그 초기에 아스피린이 갖는 뭐 몇 가지 이런 특성들 때문에 그래도 초반에 유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뭐 한 달, 2주에서 한 달은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규 선생님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강의는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디에스컬레이션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숏 듀레이션, 뎁트 숏 듀레이션 있고 뭐 두 번째가 또 위크한 P2 Y12 체인지 아니면 뭐 도드 이더션 같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은 만약에 두 가지 옵션이 있다면 어떤 것을 더 선택하시는 건지 선생님한테 뭐 특별하게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주로 약간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조금 귀찮아서 저는 몇 가지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은 MI 환자군에서, 그러니까 ACS 환자군에서는 포텐트한 거를 일단 쓰자. 아스피린과 포텐트를 쓰자. 그리고 1년 이내에 줄일 때는 포텐트에서 이제 클로피도그렐로 줄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약간 그 탈로스 MI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줄이고요. 이제 1년이 지난 시점, 1년까지 아스피린과 포텐트를 잘 썼다. 그게 MI든 뭐든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환자가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가 아니면 뭐 싱글 베슬이나 뭐 CTO도 뭐 가끔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냥 아스피린 포텐트에서 바로 클로피도그렐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쓰는 사람들은 뭐 프라도칩 연구 환자들 대상으로 싱글 쓰는 경우도 있고 싱글 쓰는 사람들은 초반에 포텐트 쓰고 있는데 뭔가 약간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로 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약간 저도 어떨 때 그런지 저도 제 스스로 좀 돌이켜 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티카그렐러나 프라수그렐 싱글로도 한 1-20% 정도의 환자에서는 1년 이내에 줄일 때 많이 줄여드리고요. 그렇게 싱글로 가는 환자분들은 1년 이상 가도 이제 문제 없으면 좀 그렇게도 유지를 한 2년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모든 선생님들께서 그런 본인만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오규철 선생님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면 화면이 없어졌는데. 네, 저 듣고 있습니다. 네. 그 DAPT보다 early de-escalation 하면 그 블리딩 리스크는 뭐 확실히 준다는 게 리저너블한데 이스케믹 이벤트까지 줄인다는 것은 뭐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뭐 블리딩 하면 하이퍼 코아귤레이션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게 이스케믹 이벤트가 더 생기지 그 어떤 레셔널 어떤 리저너블한 뭐 설명이 있나요 그게? 그나마 리즈너블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아스피린 플라빅스 비교했던 호스트 이그셈 이런 거랑 비슷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잠깐 호스트 리두스 폴릭텍에서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디에스컬레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블리딩 이벤트가 적으니까 환자들이 약을 덜 끊게 되는 이벤트 차이가 한 2~3배 정도 나기는 하거든요. 뭐 다 찾아보자고 하면은 찾아볼 수 있고 실제 그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자꾸 끊었다가 썼다 끊었다 썼다 하는 게 그러다가 갑자기 혹시 그 환자가 이벤트가 생긴다든지 그런 이제 레셔널레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이 환자군을 쭉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스케믹 이벤트가 이 블리딩 있는 사람에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연구자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근데 그거 이외의 레셔널레는 사실 조금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탈로스 MI 그때 발표했을 때도 그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똑같이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램이 어떻게 아스피린 티카그렐로보다 이스케믹 이벤트가 더 좋을 수가 있냐. 근데 이제 그게 저희도 그걸 분석해 보진 않았는데 오지열 교수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아스피린 티카그렐이 적어야 맞는데 그걸 먹었을 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블리딩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을 제대로 먹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보면 복용 수능도를 다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연구를 하면 실제로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복약 수능도가 대부분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약을 몇 개 남았냐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집에서 이제 정직하게 이걸 다 갖고 왔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상을 요구하면 이게 임상 연구가 안 돼서 사실 이제 글로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오기철 교수님 보기에 그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그 티카그렐에서 프라슈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티카그렐이 그 프라슈렐보다 좀 더 대세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몇 가지 문헌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바를 좀 한번. 네, 뭐 연구나 문헌들 가이드라인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PCI가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프라수그렐의 그 권고가 약간은 좀 이렇게 계단같이 차이를 두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프라수그렐이 또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또 활발하게 사용이 좀 덜 되는 부분. 근데 각각 약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티카그렐러가 PID라는 단점 뭐 이런 것들 다 상세한다면은 저도 정확하게 마켓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티카그렐러가 조금 더 미국 쪽에서 좀 더 우세하면서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요. 프라수그렐을 저만 해도 사실 티카그렐러를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결과들 보고 그 다음에 사용하다 보면은 프라수그렐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고 좋은 약이고 해서 장 교수님 매번 이제 좀 항상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실 때 있지만 이 용량만 조금 어떻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10은 좀 한국 사람들한테 확실히 센 것 같고요. 5는 충분한데 뭐 그거보다도 뭐 7.5나 뭐 3.75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은 조금 더 테일러드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라도 칩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10ml, 5ml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체중과 남녀 이런 걸 좀 구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개월은 아스피린 프라슈였지만 이제 한 2~3개월 더 10ml 쓰다가 이제 5ml로 줄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보면 확실히 멍드는 게 아스피린 클로피도보다 훨씬 적고 이게 우리 심플하게 볼 수 있는 환자들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클리니컬 이벤트는 진짜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심하고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블리딩에 대한 우려가 적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다양한 도주가 있고 하루에 한 번 먹는 프라슈겔 모노로 아마 ACSS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규 선생님 혹시 한정규 선생님이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한정규 선생님. 예. 혹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아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마지막 마이너스 좀 가질래요? 아까 리트로셉타를 좀 플로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리트로에서 파인 크로스통에서 올라갔었고요. 요거까지 올라간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아마 방송 마지막까지 나올 다음 주시죠. 그 다음에요. 원론을 좀 하고 있던 중에 아마 아니 플레이 이제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주세요. 다음이요. 중간에 스럼부스가 생겼는데 다음이요. 이분이 다음이요. 다음.
여기서 이제 스롬스 발견됐는데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헤파린이 총 2만이 계속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ACT가 역시 150초거든요. 기계 두 개를 서로 다른 기계에서 체크했는데 처음에 6,000 들어가고 시작됐고 1시간 뒤에 120이 나와서 2,000 더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 있다 이제 스롬스 생겼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한 14,000이 더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GH가 오르지 않아서 이건 뭔가 다른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레오 프로를 줬고요. 그래서 다음 주세요. 이 상태에서 스rum브 석션을 빨리 했고요. 그 정황에 있어서 뭐 잘렸는데 서클 플로가 사라져 있어서 와이어 넘기고 플로가 좀 돌아왔고 스rum브 석션을 좀 여러 번 해가지고 플로 돌아오면서 혈압이 좋아졌고 혈압이 한 40까지 떨어져서 거의 에크모 넣을 위험이 좀 있었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다음 주시죠. 네, 좀 안정이 그 다음에 됐고요. 노에피랑 노파 걸고 됐고 이 상태에서 다음 주시죠. 다음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 디스탈 쪽에 플로우 좋게 하기 위해서 벌룬을 좀 했고요. 스텐트로 다음 주시죠. 스텐트 넣어가지고 다음 주세요. CTO 세그먼트는 3.0, 38 스텐트 넣었습니다. 다음 주세요. 다음 이 상태 넣고 디스탈 쪽에는 처음에 생겼던 그 플로우가 스rum브스가 좀 차있고 그래서요. 석션을 3번 더 했고요. 다음 주세요. 다음 주시겠어요? 요 정도로 이제 다음 주세요. 그 다음에 플로어가 조금 돌아왔고, 그 요 정도 플로어 들어온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아소로 스크롤인가요? 아니면 그냥 디스탈은 플럭 버드는 거의 별로 없고요.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심하게 있습니다. 2mm 정도로 리모델링 돼 있고, 지금 미드에 저렇게 타이트해 보이는 저기도 리모델링이 메인리 있어서 저기는 스탠트 넣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렇게 된 게 한 1년 정도 플로어가 잘 유지되면은 리모델링 포지티브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상태에서 아이브스를 봤었는데요. 아이브스는 마지막 팔레를 그냥 보여드리고 그 처음 넣은 스탠드 아래쪽에 지금 다이곤을 2개가 보이는데 그쪽까지는 2.5의 칼슘도 있고 플락도 꽤 있어서 스탠드 2.0의 수물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다음 여기 아이브스 봤던 거고요. 다음 주시고 그래서 스탠드를 하나 벌룬을 여러 번 했어요. 다음 주시죠. 스탠드 넣을 때까지 보여주시죠. 다음 스탠드 하나 더 넣어서 다음 주시고요. 플락 있는 데를 커버해 주고요. 다음 주시죠. 그리고 포디를 좀 해주고 다음 주시고요. 다음 여기 프록션을 좀 떠 있는 것 같아서 붙여주세요. 다음 주시죠. 요게 NGO 거의 마지막이죠. 다음 주시고 네, 요게 마지막 NGO고요. 아이브스 좀 보여주시겠어요? 라이트 쪽에는 마지막 찍은 거에서는 저기 지금 셉탈이 계속 문제였는데요. 저희 셉탈을 좀 리트로로 뚫어줘야 되느냐 제가 고민했어요. 김 선생님께서 안 그래도 될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보니까 플로가 마이크로가 아까 파인 크로스가 왔다 갔다 하는 면은 있지만 여튼 셉탈 플로도 안테에서 살아나가지고 됐고 아이브스가 보이시죠? 제가 매뉴얼로 뺐고요. 그래서 저희 컨플루언스 부위에 조금 떠 있는 거고 메인 쪽에 프록시먼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펜션, 어포지션 다 잘 돼 있고 디지털 쪽에는 뭐 플럭 버튼 없어요. 다시 엔조 보여주시죠. 엔조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에서 엔조 좀 키워주시죠. 아이브스 끄고요. 네, 여기에 파이널 엔조고 저 세탈 브랜치가 안테에서 플로어가 잘 살아나가지고요. 괜찮은 것 같고 리트로 마지막 보시겠어요? RC 쪽에서 리트로로 올라가던 그 큰 뭉치 셉탈 브랜치는 거의 플로어가 없어져서 안테 플로어가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환자 바이탈이나 이런 건 스테이블 하시죠? 스테이블 합니다. 지금 한 130 정도 혈압 올라오셨고요. 네. 다행히 스테이블라이즈 잘 됐습니다. 잘 뚫고 잘 됐습니다. 아까 뚫고 나서 저기 스럼버스가 생겼는데 거기에 무슨 벌너블 플락인가요? 아니면은 그 거의 스럼보틱 그런 원래 스럼보틱 리전이었던 건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레프트 메인에서 스룸부스가 서크랑 LAD 오스를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하이포 코아굴러티가 있는 것 같고 헤파린이 지금 총 2만 들어갔는데 ACT가 여전히 150인 거 보면은 조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오프로를 지금 컨티뉴스 인퓨전 해놨거든요. 그래서 컨티뉴스 인퓨전 해두고 안티플레 에이전트를 충분히 쓰고 필요하면 포텐트 에이전트 잠깐 쓰더라도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헤마톨로지 좀 컨설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2만 들어가는 게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ACT로 코아귤로파시가 교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어려운 케이스
저기 어려움을 외치고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네, 수고 다행입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기철 선생님은 다 안 해도 되나? 네. 그러면은 런천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그 라이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